요즘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대형 차량들을 가지고 럭셔리 리무진이나 캠핑카로 개조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뒤부터는 보다 독립되고 프라이빗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면서 자동차와 캠핑을 접목한 이 캠핑카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오늘 판교 카페 스튜디오 H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컨버전스 중에서도 럭셔리를 지향하는 더 헤리티지에서 스타렉스 캠핑카 스테이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좀 생소한데요. 별도의 시승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11인승 4륜구동 모델을 기반으로 개조가 된 차량이고,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직렬 4기통 싱글터보 디젤 엔진에 자동 5단 미션이 물리면서 175마력의 46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2.4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캠핑카로 개조가 되면서 공차 중량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한 300kg 정도 내외로 무게가 더 늘어났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스타렉스의 기본 적재 중량이 600kg에서 한 800kg 정도 되니까 딱히 뭐 파워가 부족하다거나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 차량의 길이와 폭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카니발에 비해서 이 정도만큼 짧고, 휠베이스와 높이는 이 정도 길이만큼씩 깁니다. 일단 이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여기 보이는 헤리티지 엠블럼을 포함해서 버건디 컬러의 에어댐과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뒷범퍼를 제외하고는 뭐 일반 스타렉스와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짐차가 아니다, 럭셔리 캠핑카다 라는 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뭐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이 차량의 측면부에 파타고니아 느낌이 나는, 아웃도어 느낌이 나는 그런 이미지가 옵션으로 추가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차량에는 그리고 17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양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 슬라이딩 도어는 내부 구조상 개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보조석 쪽 측면부에는 어닝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타렉스 캠핑카와 달리 전동식 테일게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면부에서 언급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용적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스타렉스 캠핑카 동일하게 여기 있는 샤워기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시트 아래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캠핑용품 전문 브랜드인 하이브로우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이브로우 밀크박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밀크박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납해서 이동하기 좋고,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꺼내서 이렇게 상판의 종류에 따라서 테이블이라든지 시트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자극을 해놨는데, 우선 바닥재가 일반 매트가 아니고 요트에서 쓰는 바닥재라고 하는데, 정확한 재질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반 나무 재질도 아니고 요트 바닥에 쓰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마감 품질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차량의 테일게이트는 바닥을 제외한 모든 내장재와 동일하게 블랙 컬러의 쉐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커튼도 역시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쉐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워서 감촉도 좋아서 이 감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캠핑카에서도 볼 수 없는 이 화병들, 이런 것도 설치가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측면부로 또 넘어가 보시죠.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전력 공급 장치가 있고, 물을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청수 공급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카에서는 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키를 꼽아서 잠금 장치를 열고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캠핑카들에는 270A짜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차량에는 400A짜리가 들어가 있고, 차량을 1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나면 거의 풀 충전이 되고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쓸 일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가보시죠. 일단 운전석의 디자인은 기존의 스타렉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나 센터 패시아에서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고, 대신에 이 스티어링을 기점으로 해서 이 뒷부분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수납성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 이 도어 포켓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도어 포켓은 일반적인 스타렉스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생수나 음료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참 좋을 것 같고요. 이 센터 콘솔 박스도 개조가 한번 들어갔는데 공간은 상당히 깊고 넓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역시 수납하기 좋습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의 덮개는 가죽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루프탑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센터 콘솔 박스의 덮개를 밟고 이 손잡이를 밟고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으로 안전을 위해서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시트인데, 보통 캠핑카들이 운전석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면 이 차는 정말 그 시트 하나만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장식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죽의 질감도 부드럽고 좋고 착자감이 굉장히 좋아서 일반적으로 그 스타렉스의 시트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지금 열선 및 통풍 시트가 보조석까지 모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역시 이 캠핑카의 매력은 이 뒷좌석에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5인승으로 개조가 된 차량이고 공간이 적다고 불평하실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목적지에 가셔서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일단 시트 자체가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죽의 질감이 매우 좋아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시트가 그 매트리스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트의 형상 자체가 좀 단조롭다는 건데, 어차피 이 차량은 뭐 주행을 과격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주행 중에 몸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기능보다는 이 매트리스로서의 편안함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이 시트는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이 시트 등받이는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고, 당연하게도 완전히 풀플랫으로 평평하게 접을 수 있어서 뭐 침대로 활용이 가능하고, 시트를 줄자로 재봤는데 길이는 2m 그리고 폭은 1m 정도가 나와서 이 아래쪽에 2명 그리고 위쪽에 2명이 잘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앞에 있는 싱크대인데, 뭐 공간이 일반적인 다른 뭐 캠핑카들과 달리 깊이감이 좀 있고 담수용량도 적당해서 조리를 준비한다거나 과일을 씻는다거나 설거지하기에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통합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인버터, 냉장고, 펌프, 그리고 실내등, 외부등 같은 것들을 모두 조절이 가능하고, 이 지금 물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그리고 옷을 비워야 되는지,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등과 외부등은 4단계로 디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은 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런 컬러감이라든가 소재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원목으로 다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행 중에 이 서랍이 갑자기 열려서 물건들이 좀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주행 중에 잡소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시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실내 분위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잡소리를 낼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지금 발뮤다, 토스터기와 전기 포트,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전 제품들에서부터 감성적인 측면들이 확실히 자극이 좀 되네요. 뭐라 그럴까, 자고 일어나서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뭔가 그 풍요로움이나 호화로움보다는 여유가 있고,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킴포크스러운 그런 정서를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캠핑카는 사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캠핑 자체를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 정도 인테리어라면은 뭐 충분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타고 다니면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루프탑은 여건이 좀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텐트도 수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유압식 댐퍼가 있어서 그냥 살짝만 힘으로 밀어도 자동으로 열리다시피 열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대가 버틸 수 있는 무게 중량이 약 200kg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뭐 성인 2명이 올라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명을 켤 수 있도록 USB 포트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확실히 높이 있는 만큼 뷰도 괜찮습니다. 그 아래쪽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커튼을 다 젖히고 창문을 열고 자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데, 2층에서는 그런 부담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뭐 창문을 다 개방하고 주무시기를 원하시면 2층을 꼭 사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옵션, 가격,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고요. 차량의 가격은 차량 가격 포함해서 7,700만 원이고,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하이트림의 판매 가격이 6,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하이트림 버전의 차량이 별도로 전시되어 있지가 않아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가격은 7,700만 원 그리고 6,6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출시가 됐던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의 판매 가격이 약 5천만 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서비스와 감성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이 더 헤리티지의 스타렉스 캠핑카 스테이를 오늘 함께 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가 상당히 잘 된 집을 구경하고 나온 느낌이라고 할까요? 당분간은 여운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여기에 계속 당분간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캠핑카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판교 카페 스튜디오 H에 나오셔서 이 차량을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헤리티지는 카니발, 스타렉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GV80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같은 차량에도 헤리티지 에디션을 앞으로 계속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업체를 주목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